오늘 좀 다른 사안 하나를 더 살펴볼까 합니다.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테지만 북한의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조성길 대사 대리라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알고 보니 지난해 7월에 우리나라에 망명을 해왔던 사실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외통위원회라든가 정보위원회에서 이를 좀 이슈로 다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먼저 조성길 전 대사 대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성길 대사 대리 자체도 네. 북한 최고의 외교관 엘리트이지만 집안도 대대로 엘리트 집안인 겁니다. 네. 이 대사 대리의 부친도 외무성 대사를 역임했고요. 장인 같은 경우도 태국 북한 대사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외교관 집안인 셈인 거죠. 그리고 2015년 5월에 이탈리아에 부임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국가예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전에 북한 지도자들이 명품과 사치품 참 좋아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게 유엔의 어떤 제재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유엔에서도 화제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아시는 것처럼 명품의 고장입니다. 여기서 이 북한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명품과 사치품들을 밀수하는 역할을 사실상 이탈리아 대사가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이고 또 한 가지 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식량 원조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국제 식량 원조 연합 같은 주요한 식량 관련 국제 기구들이 이탈리아에 많이 적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이탈리아 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식량 원조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보냈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지도부가 이 조성길 전 대사 대리에 대해서 100% 신임했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는 것, 네. 탈북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대사급 공무원이 탈북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최고 지도부의 신임을 받는 어떤 혈통도 좋은 집안에서 뭔가 북한 체제에 대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치품 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행방이 묘연해지고 난 뒤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질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3국으로 간 게 아니냐, 미국으로 망명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설이 파다하기도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택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택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요, 안전 문제가 물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안전이 어려웠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3국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 이렇게 고위급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또 이렇게 보호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어디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안가에 계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경찰이나 국정원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3국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보호받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특수한 관계고 북한이 우리와 이제 대치점에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관련된 정보도 두 번째로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최고위급에 계셨던 외교관이 지금까지 우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태용호 지금 의원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급 정보가 오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정부에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국에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와서 이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커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제상 물론 미국도 북한에서 연구를 하고 북한에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런 고위급에 계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보호하는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우리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우리와 협력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3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오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니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3국은 특히 또 보세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북한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3국 같은 경우는 대사관도 있죠. 거기서 활동하는 공장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3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성길 전 북한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어떤 인물이고 또한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이죠. 어제 오늘 입장문을 하나 냈는데요.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은 조성길 전 대사 대리와 20년 직이지만 소식을 모른다.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딸, 끌려갔다라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언론들이 이와 관련해 집중 조명하고 노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자신은 오늘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들어왔다면 지금 15개월 정도가 지난 것인데 정부 당국 그동안은 왜 숨겼는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야 밝힌 것인지 인정을 한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왜 이걸 먼저 밝히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 그 고위급 인물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올 때 사용한 루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건 이제 우리 정부도 밝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같은 사례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북한에서 정말 유력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력한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망명하신다고 하면 그 몰래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순간 그럼 루트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 북한의 공작이나 북한의 방해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것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이유. 두 번째는 이분의 안전이에요. 이분의 안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고위급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들의 그 실상이랄까요? 못된 행동들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어떻게 사치품을 예를 들면 밀수를 했고 불법적인 행위를 뭘 했고 국제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이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분이. 그럼 이분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또 반대로 국내에서도 누군가 또 이분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네. 이분을 공개 안 하는 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태영호 의원이 본인이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걸 얘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언론이 조명을 하고 이분이 어디 있는지 막 밝히고 이러는 순간요. 이분은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분이 그걸 원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분의 얘기가 자꾸 나오면 북한에 있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딸이 북한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소환됐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더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성길 전 제사 대리가 우리 정부에 협조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제공할 걸로 저는 보는데 그런 과정이 공개되고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북에 있는 남아있는 식구들이나 가족들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빗밀어서 북한이 또 조성길 제사 대리를 압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안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공식적으로 정부가 밝힌 건 아니고 모 언론사가 이걸 취재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걸 이제 하태경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미 공개가 됐더라도 더 이상 이분에서 깊숙이 어디에 있느냐 뭘 했냐 이런 얘기를 자꾸 따지게 되면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여야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이 이슈가 어떻게 다뤄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남북관계에는 이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미묘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지를 대통령이 호소했지만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격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발빠르게 사과했습니다만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분노와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은 이제 곧 치러지게 되는데 어떻게 남북관계에 작용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 조성길 대사대리 고위급 인사 특히나 최고 지도부의 신임을 받았던 이탈리아 공관장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지금 불편함을 드러내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고 네. 북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 전해지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의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걸 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이 말은 미국 대선을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도 새로운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측에서 지금 NLL 남측 해역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불쾌감을 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으로. 일단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에 큰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대선 결과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그때 북한이 새로운 노선을 정하면 우리도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그에 맞추어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뚜렷한 상황인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탈북 주민, 특히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하고 이번에 우리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남북 관계에 무슨 걸림돌이 된다 해서 이걸 숨기거나 아니면 숨긴다는 표현 제가 잘못 썼나요? 숨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입장을 표현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문제 자체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
주민이 우리나라에 넘어왔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서 살겠다고 하는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보호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문제가 북한을 자극하게 돼서 그거 자체가 또 이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안가에서 보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를 너무 깊숙이 막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막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분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고민한다고 하면 이건 분리해서 대응해라.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대응하되 이 문제를 만약에 북한이 문제를 삼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우리 정부는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인 것이지 이게 남북 관계와 연관돼서 어떤 뭐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북한 관련 인사의 망명을 두고 어떠한 정치적인 요소로 사용을 하거나 여야 모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지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도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